요즘 여자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죠. 골대녀의 엄청난 인기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인기가 높아지는 여자 선수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상카리나라는 별명을 가진 김민지 선수는 여러 인기 채널들에 나오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김민지 선수를 대부분 아실 겁니다. 혹시 김민지 선수가 어떤 종목을 뛰는 선수인지는 알고 계신지요? 김민지 선수는 400m를 주 종목으로 실력 또한 출중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SNS에 김민지 선수를 검색해보시면 김민지 선수의 실력에 초점이 맞기보다는 그 외적인 요소에 초점이 맞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 선수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방식은 비단 김민지 선수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실력보다는 그 외적인 측면에 편향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여러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이를 당연하게만 받아들이기에는 불편한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자 선수는 경기력 중심, 여자 선수는 비주얼과 화제성 중심, 심지어 예쁘다는 이유로 뉴스에 더 자주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성별을 떠나 운동선수의 브랜딩 측면에서 외적 요소도 큰 장점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선수의 커리어나 퍼포먼스보다 지나치게 편향되게 전달하는 것을 미디어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편향을 미디어의 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자 스포츠 선수들에 관한 컨텐츠의 프레이밍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은 이와 관련해 논문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평등 관련해서 규정이나 여러 법안, 특히 스포츠에 있어서는 타이틀 9이라는 연방법도 있는 만큼 미국의 상황에 맞춘 연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타이틀 9이란 1972년에 제정된 남녀 성평등과 관련한 미국의 법률로 교육기관의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특히 학교 스포츠에서 남녀 학생들에게 동등한 스포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논문으로 NCAA 미국 대학 스포츠 체육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을 살펴보고 여자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콘텐츠의 프레이밍에 대한 주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는 리치 G. 존슨, 마일스 롬니, 벤자민 버로우 3명으로 저자들은 스포츠 미디어, 디지털 플랫폼, 젠더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본 논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타이틀 9이라는 미국의 법률 아래 평등은 콘텐츠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보기 위해 제도적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대학운동부 소셜 계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설계하였습니다. 핵심 이론적 배경은 프레이밍 이론이었습니다. 저자는 미디어가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여성 선수는 미디어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되고 프레임 방식 자체가 전통적 여성성을 강조하여 여성 스포츠는 덜 중요하다는 인식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고자 NCAA에서 예산이 충분하고 스포츠 경쟁력도 있는 팀 20개 팀을 선별하였고 지역별로 5개 학교씩을 선발해서 대학 체육부 공식 인스타그램 사진 약 2,200개가량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연 대학 체육부 인스타 계정에서 타이틀 9의 성평등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11개의 요소, 지역, 성별 등의 11가지 요소로 2명의 커더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분류를 하고 한 콘텐츠를 보고서 둘이 일치된 견해를 내놓는지를 훈련하면서 신뢰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가설 첫 번째, NCAA 디비전 1 체육부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남성 스포츠 이미지는 실제보다 더 많이 보일 것이다. 가설 1은 인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남성 스포츠 이미지가 더 많았습니다. 가설 두 번째, 여성 인물이 묘사될 때 경기 중의 상황보다 경기 외적인 상황, 즉 일상사진 등이 더 많을 것이다. 가설 2는 기각되었습니다. 실제로 대학 스포츠 계정에선 여자들도 필드에서의 모습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 가설 2번에 대한 결과값이 다소 의외였습니다. 여성 스포츠 컨텐츠의 경우 일상사진 등의 요소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실제 값은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특징적이었습니다. 가설 세 번째, 남성 인물이 포함된 이미지는 현역 선수 또는 졸업 선수를 묘사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네 번째, 남성 스포츠 이벤트를 다룬 게시물은 행동 유도, 즉 콜 투 액션을 포함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다섯 번째,
남성 스포츠를 홍보하는 게시물은 메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즉 필터나 편집 등을 더하는 콘텐츠를 포함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3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남성 스포츠를 다룬 게시물이 유사한 여성 스포츠 게시물보다 더 높은 사용자 반응, 즉 좋아요나 댓글을 얻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론은 댓글은 큰 차이는 없지만 좋아요는 여자가 더 높았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대학 스포츠에 있어서 게시물 수 자체는 여성이 적지만 적어도 프레이밍 부분에 있어서는 평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이밍에 있어 평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결과가 놀라웠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유튜브 등을 통해 검색을 해보거나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다소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괴리가 있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 저는 두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연구에서 프레이밍을 과연 정확하게 측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프레이밍을 정량적 방식, 즉 콘텐츠에 편집 효과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등의 요소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레이밍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량적 요소로만 프레이밍을 측정하는 것은 이 개념의 깊이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비평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이 연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연구인가? 물론 NCAA 대학 스포츠에서 타이틀 9 정책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분석한 시도는 신선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공식 계정들은 이미 일정 부분 성평등 규범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채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비공식 콘텐츠들, 예를 들면 팬 계정, 하이라이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훨씬 더 노골적인 성별에 따른 프레이밍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가 실제 콘텐츠 소비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민지 선수의 사례를 시작으로 여성 스포츠가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단순히 얼마나 보여지고 있는가라는 숫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논문에서는 NCAA 대학 스포츠 계정이 겉보기에 성평등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매일 접하는 콘텐츠, 유튜브,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속에서는 여전히 실력보다는 외모, 경기보다는 일상, 선수보다는 스타로 소비되는 여성 선수들이 많습니다. 여성 스포츠 콘텐츠의 평등은 숫자가 아니라 시선의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여성 스포츠가 더 널리 사랑받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공유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실력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 진짜 스포츠가 존중받는 미디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엔 바로 우리 소비자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생각거리를 만들어 드렸길 바라며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